동해에서 4명, 강릉 3명, 삼척과 속초에서 각각 1명씩 접촉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동해시 코로나19 국면이 한 달이 되면서 확산세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거침없습니다. 신규 택지와 신규 아파트,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속초 해수욕장 민자 사업이 본협약을 맺고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에서 4명, 강릉에서 3명, 삼척과 속초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2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 등 오늘 하루에만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40대와 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대 해외 입국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삼척에서는 9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속초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한 5살 남자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탓에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자체마다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창으로 춘천 의암호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 의자는 책상 위에 거꾸로 올라가 있고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장식도 달아뒀지만 크리스마스는커녕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매장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카페만 그냥 식당과 다르게 제재가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매출은 85%나 감소했는데 정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도 없어 적자를 안고 버티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라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정직원이 11명 정도 있는데 그 고용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영업 제한 조치부터 재난지원금 기준까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 중입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준다면 각 시군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거리두기를 1.5단계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첫 주에 25명에서 최근 한 주간은 12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동해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산세는 꺾였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있어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동해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72명. 학교와 병원 등 복잡한 연결고리의 감염 사태는 일단 진정됐고 이틀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감염 경로가 늘면서 1월에만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시가 단계 완화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5단계와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로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방역 단계를 겪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 금지라든가 매장 내에서 띄워앉기, 거리두기 이거는 충분히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영업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렇다고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단계를 낮추면 애써 잡은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집합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지역 경제와 매우 연관성이 크기에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와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한 달,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발빠른 대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새해 들어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셋값도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0.18에서 0.19%로 뛰더니 지난주 0.24%로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번 주 상승률은 0.3%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도시별 상승률은 원주 0.65%, 강릉 0.23%, 춘천 0.13%로 3대 도시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신규 아파트가 아직은 부족해 가격 상승을 이어가는 곳이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 아예 아파트를 구입하는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워낙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가 이제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부동산 규제가 없어 갭 투자 세력이 몰리는 것도 원인입니다. 실제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릉 유천동 일대, 원주 무실동 일대 신규 택지,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일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면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건이 그쪽으로는 지금 나오는 게 없고 그 나오자마자 거의 뭐 계약금 바로바로 쏘는 시점이죠.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는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바로 뛴 거.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상승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좀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릉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전세가율은 80.7%로 강릉 86%, 춘천 84.9%, 원주 78.7%로 나타났고 38주 연속 상승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속초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와 본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속초시가 주식회사 주간도와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민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내년 3월까지 92억 원을 들여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옛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65m 규모의 대관람차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은 BOT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20년간 운영한 뒤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속초시가 의혹 제기와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공모 2달 전에 설립된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신생법인이 9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 기준 비공개와 평가 기준표의 생성 시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 공모, 선정 과정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도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협약 체결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 의회 시의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했던 사항일 뿐이고 본 사업은 지금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4층 규모의 테마파크는 이르면 오는 10월 문을 열고 대관람차는 내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와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한과, 젓갈 등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FC가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대구FC 김대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1997년생으로 지난 2016년 고교 졸업 후 대구FC에 입단해 그동안 102경기에서 11골 12도움을 올리는 등 공격에서 활약했고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돼 있습니다. 빠른 드리블과 돌파 후 득점이 강점인 김대원은 강원FC 공격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이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운행 노선을 확대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25인승과 34인승 등 버스 5대를 추가로 사들여 현재 노선이 끊겨 있는 열양과 고한 사북 구간에 3월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버스 공영제가 본격 도입된 정선 지역에는 현재 75개 노선에 버스 2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주민들의 흡연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 보건소에 따르면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양양군 흡연율은 17.2%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도내 평균 19.2%, 전국 평균 20.3%보다 낮았습니다. 양양군은 2018년 흡연율 21.7%와 비교해도 4.5%포인트 크게 줄어 금연교육과 클리닉,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해 평생학습 환경기반 조성과 교육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9억 8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 신청 등 교육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을 재개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던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를 이달부터 재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는 고성군 보건소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부인과 질환과 초음파 검사 등을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